이렇습니다. 제다신약. 제다신약이면 이 병화를 용신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목화가 좋은 운이 되겠죠. 근데 지지가 현재 보면은 병신 이게 신금이 복음이 된 것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남자니까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이 현상이 뭐냐면 여자 문제나 부인 문제죠.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크게 돈욕을 치르겠다, 울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울 날이 있고 울 일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신묘대운에 묘대운에 이 묘가, 약한 묘가 이 인성이 약한 인성이 말이지 이 신금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현상을 제극인이라고 해요. 제극인. 안 그래도 신묘는 이 묘한테 그걸 당하고 있는데, 이 병화로 볼 때에는 이 묘가 인성이 됩니다. 인성, 정인이 정인이 되는데, 이 정인이 강한 우리 사주에 있는 이 신금, 여기서 보면 요 속에다 신금도 있고 전부 다 소생금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재성으로부터 극을 당해버려. 그러면 그 묘목에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묘는 집안도 돼요. 자기 집안도 되면 가정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집안이 굉장하게 우환이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극인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제극인. 자, 제극인은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경인, 경신정유, 정유입니까? 정묘? 정유. 아니, 정유가 되죠. 정유. 정유. 자, 정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유를 보면은 갑자, 겸호, 정유, 신해. 요거는 여자 31세. 자, 요것도 그때 한 5년 전에 상담했을 때 진로 문제, 진로 적성 문제로 가지고 물어왔습니다. 이때로 보니까 자, 역시 이 육아에만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아까는 저 식상이 많은 구조였지요. 식상과 인성이 많은 구조인데, 요 경우는 이게 인성이 하나 있어요. 정인이 하나 있어요. 요 비견이 있지만 약합니다. 제가 맞아요. 그래서 요 구조는 어떤 거냐면 재성이 인성보다도 많은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소위 제극인이라고 그래요. 제극인. 자, 제극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은 제극인은 이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과. 자, 인성과 관성이 많으면은 문과, 식상과 재성이 많으면
이과 그렇게 보십시오. 그럼 비경급제는 어떠느냐? 그것은 이과로 보십시오. 이과. 자, 그래서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문과이과를 빨리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문과이과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성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고려하냐면 사주의 오행을 고려해서 정해주면 얼추 그 사람의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 적성과 직업적성 또 그런 진로 학 그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적성은 주로 보면 이렇게 보시죠. 적성은 용신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월지는 소위 월지는 격국이죠. 격국. 월지는 진로를 이렇게 판단을 해줘도 되고 잘 들으세요. 거꾸로 적성이 만약에 여기 용신으로 보고 즉 앞에 있는 용신이 진로로 보고 또 월지를 이렇게 적성으로 보는 경우는 거꾸로 보는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 정해지면 하나가 적성을 용신으로 봤다면 월지 격국은 진로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적성과 진로는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간목이 여기 있는 오화가 일단은 이 사람은 비견성이 떴어요. 비견이 떴는데 그래서 뭐 격국은 이렇게 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용신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간목이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용신을 봤을 때는 간목이니까 뭘 봐야 돼요? 정인이죠. 그래서 교육 주기가 좋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재성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런 경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현장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 그게 좋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자, 재성이 인성을 초월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용신은 인성이단 말이야. 교육이 좋긴 한데 어떤 교육이냐면 현장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 가진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거 돼요. 내가 미용 직업을 하는데 미용사 막 해가지고 내가 미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용사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걸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좋다. 통변을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불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이 결국은 독립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좋다. 독립적인 사업을 해야 좋다. 비경성이 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도 괜찮다. 그래서 제거인으로 되어 있는, 이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 되는 공부,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돈이 돼야 돼. 돈 되는 공부를 하고 실리적인 학문을 해야 돼. 실리적인 학문. 뭐 결과가 있는 거에 결과가 없는 걸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기술을 살려서 그것을 독립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괜찮다. 뭐 요즘 보면 아트 있잖아요. 손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이런 거 막 이렇게 네일 아트가 이런 거 해서 그런 걸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하라는 거. 자,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 적겠습니다. 개해, 을묘, 정유, 을사. 요거는 또 여자네요. 여자 32세. 이분보다 한 살 더 많네. 32세. 이 사람은 이런 나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혼이었고 이 사람 결혼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묘축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혼 위기에 와 있으면서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인성이 이렇게 세 개나 있고 여기도 화가 있죠. 그리고 해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역시 인성과 비급이 강한 사주였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이 정류가 이게 목이나 인성에 이 제거인을 하기가 조금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 지지에 깔고 있는 이 남편성이 뭐 관성은 아니지만 남편성이 힘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좋은 일로 잘 될 것인지 그랬는데 일단은 요 경우는요 금목이 대립된 관계예요. 금과 목이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금목 대립. 그래서 신강사주에 목화운이 목화운으로 흘러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목화운으로 흘렀으니까 부친운도 목화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부친운도 안 좋고 재물운도 안 좋았어요. 운이 목화운으로 흘렀어요. 목화운. 운이 을묘 9살에 을묘 19세가 병진 29세가 정사에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을묘 병진 정사 9대운이었어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목화운에 갔으니까 매우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지주가 묘이충을 했고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이혼 위기에 그 당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이었어요. 부부운이 매우 불길합니다. 부부. 자, 그렇게 해서 경신정립을 넘어가고 이제 경인신묘. 자, 갑인. 경인. 경인. 병자.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사주, 이 스님 사례를 들은 사주가 참 좀 묘한 거 안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주를 상담만 많이 와요. 희한하게. 아주 사주가 썩 잘난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그렇게 해서 문제기 때문에 상담하러 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모양새 보세요. 세 개가 다. 그다가 병이 딱 그걸 하고 있고 양쪽에 병을 딱 하고 있고. 요거는 여자 사주인데 41세. 자, 이 여자는 남편을 함부로 막 극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무섭지요. 그래서 함부로 남편 눈치 보이느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강한 이 재성이 있어요. 재성 욕구가 강한데 이 강한 이 재가 사실은 이 병화 합불하면 불이 돼버리죠. 불이 훌훌 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불덩어리 되니까 경금은 자기를 스스로 녹이잖아요. 자기가 녹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 강하면은 재성이 가다 할 경우에 그때 따라 나오는 관성은 무력해진다는 말이죠. 무력하다. 그게 재성이 너무 가다하면 관성이 무력해진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이 무능해요. 재성이 너무 과다하니까 관성이 그냥 무력해버려요. 재성이 과다하다는 말은 이 여자가 일을 엄청나게 벌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니까 남편이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 남편은 가만 앉아가지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자 봐요. 자 이 간지 독립분석 해봅니다. 자 간지 독립분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일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을 본단 말이야. 각각 이 남편을 이제 일간으로 봤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인성이 많지요. 인성이 많으면 게을러요, 일반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게을를 수밖에 없다. 이치 알겠죠? 이치가 그런 거야. 독립분석이라는 것은 각 간지를 그대로 일간을 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남편이야.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그 인성이 엄청 많지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밥 뜸이 준단 말이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을 옛날에 우리 고세에는 재성이 과다하면 남편이 무능하다. 남편의 권리를 빼앗는다. 그랬지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고세에는. 그랬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남편이 무능한데 너무 강한 그 재물욕 때문에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현실은 그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자기 욕구하고 차이에 괴리가 생겨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부부 사이도 안 좋지만은, 자, 부부 불화도 일어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불만이 있죠.